이번 섹션에서는 그 일반 형상의 양력 분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프렌들의 리프팅 라인 시어리를 풀려고 보니까 이게 뭐 막막해요. 막막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에어포일의 횡방향으로 양력 분포가 뭐 거의 그냥 2차 방정식이 됐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엘립틱이라고 가정해서 해봤더니 여러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걸 시도한 분이 뭐 그 프렌틀이 시도할 때 그 무조건 엘립틱을 했겠어요. 여러 가지 뭐를 가정해서 해봤겠죠. 저희 뭐 일단은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뭐 2차 방정식 해볼 수 있잖아요. 2차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모양이 이제 엘립틱 형상이더라. 뭐 저기 뭐 해서 엘립틱으로 해봤더니 그런 특성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일반 형상의 양력 분포일 때,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엘립틱 형상일 때니까 같은 좌표 변화를 하겠죠. 이렇게 같은 좌표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립틱 형상 이미 뭐 우리가 좌표 변환하면서 해보니까 양력 분포가 사인 커브였어요. 우리가 엘립틱 형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좌표축을 그 y축으로 x, y 좌표를 쓸 때 엘립틱이고 이거를 세타축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세타인데 여기가 각이 0이 되겠죠. 여기가 각이 0이 되는 거죠. 여기 뭐 0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p 0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보니까 사인 커브로 이렇게 뭐 엘리프틱이나 사인이나 뭐 저 그림을 그리니까 똑같은 그림이 되어버렸는데 저건 사인 커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런 사인 커브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 엘리프틱 형상에서 변형된 형상은 보나마나 뭐 사인 시리즈로 해야 되니까 S처럼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사인 n 세타 우리 그 사인 n 세타가 뭐 직교 함수라 그러잖아요. 푸리에 시리즈 전개를 하든 어떤 함수를 전개할 때 우리 주로 다항식을 쓰는데 이제 뭐 수치해석 시간에 우리 약간 그 했던가요? 뭐 다 저기 저 근사식 만들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인 세타는 이렇게 가고 사인 2세타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3세타는 세 주기가 있고 이렇게 전개를 해놓으면 서로 독립된 직교 함수이게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지 이 시리즈로 전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1일 때는 아까 엘립틱 형상이고 엘립틱 형상에 대한 계수가 나오고 그 특성이 맞는 사인 2세타에 대해서는 그 계수 이런 식으로 무차원을 하다 보니까 앞쪽에 계수가 하나 달라붙는 거잖아요. 앞쪽에 하나 계수가 달라붙고 무차원화 계수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저거 뭐 여기야 뭐 없은 건 나중에 가서 보정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 이게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 그러면 미분을 y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는 우리 이제 다운워시 계산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뭐 y를 이제 세타로 이렇게 이걸로 좌표 변을 해야죠. 그러면 체인 룰에 의해서 d 세타 d 감마는 dy분의 d 세타다. 해서 여기를 이제 감마를 세타로 미분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dy분의 d 세타 하고 이런 관련이 된다. 이걸 이제 프렌들의 리프팅 라인 시리에다가 이제 대입해요.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에 있던 첫 번째 항이 여기 프렌들의 리프팅 라인 시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기하학적 받음각 있고 감마에서 생기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재료 양력 받음각 있고 그 다음에 다운워시 알파 i 값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시리즈 감마 자리에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여기도 코드 랭스는 이제 y 함수가 아니고 세타의 함수가 되는 거죠. 세타가 되고 여기는 이대로 이제 세타의 함수고 우변을 해봤더니 dy로 적분하던 파트가 이거하고 없어지고 적분이 d세타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d세타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정리해봤더니 첫 번째 항 그대로고 두 번째 항 그대로고 세 번째 항은
뭐 했더니 뭐가 된다 그랬죠. 이쪽 쪼로록 해주면 이제 파이하고 이것도 이제 첫 분 테이블에서 파이하고 뜬다 이거지. 파이하고 뜨고 자 이렇게 그래서 시리즈 전개되면 사인 세타에 n 세타 제로. 자 잠깐 이걸 뭐 구체 우리가 유도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가 이런다는 거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관 이 D항을 보면 앞에 적분이 있고, 여기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분이 안으로 각각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각각 다 들어가면 여기 적분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이 파트가 어떻게 나온다? 이 파트 적분해준 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사인 세타 제로분의 사인 n 세타하고 나온다. 저건 어쨌거나 이렇게 알파 i는 프렌들의 리프팅 라인 시리가 그 양력 분포가 일반화됐을 때 이런 표현이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일단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CL을 계산해 봤더니 감마 넣어주면은 이 값을 그대로 넣겠죠. 그러면 사인 n 세타에 사인 세타 그러면은 1에서부터 n까지 해주면 여기는 1일 때만 값을 갖죠. 1일 때만 사인 제곱이 돼서 2분의 파이로 값이 나오죠. 2분의 파이로. 지난 시간인가 어디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sin n 세타라는 이 함수가 서로 어사고나를 하기 때문에 그 n이 같지 않으면 뒤쪽이라고 n이 1일 때만 값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는데 1일 때도 sin 제곱 세타가 돼서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돼서 0에서 파이까지 해서 뒤쪽은 없어져 버리고 2분의 1만 남아요. 2분의 1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해 주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남는 식은 이렇게 a1의 파이의 s의 p 제곱이 여기 앞에 한 개수는 그대로고 여기다 2분의 파이만 넣으면 되죠. 2는 없어지고 파이만 하나 더 남았네요. 해서 정리했더니 이거는 뭐죠? s분의 p제곱은 에스펙트 레이셔죠. a1의 파이의 에스펙트 레이셔 이렇게. 자 여기 뭐 다시 나와 있네요. 사인 n 세타에서 사인 세타 해주면 n이 1일 때만 2분의 파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다. 그래서 브랜들의 리프팅 라인 CL을 써서 일단 해보니까 개수가 이렇게 나오더라. CL은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일단은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CD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CD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알파 i에서 사인 세타 하고 해주고 알파 i는 아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 쪼르륵 넣어주니까 알파 i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아까 프렌들의 리프팅 라인 식에서 앞에 있는 게서 뒤쪽 마지막 항이 알파 i에 해당하는 항이었죠. 그 식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여기처럼 쪼르륵 다 집어넣으면은 이 파트가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전개가 된다. 파이 곱하기에 이거니. 자, 해서 이제 CDI는 알파 i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세타 함수로 집어넣으니까 0에서 파이까지 배치 여기 감마에 의한 sin n 세타 뒤쪽에 n의 an의 sin n 세타. 그러면은 두 개가 뭐 같이 n인 것이 아니고 이 시리즈 따로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이 시리즈 전부 전개하고 이 시리즈 이렇게 전개하고 그럼 뭐 우리가 곱하기 각각 이렇게 하겠죠. 이쪽으로 곱하고 두 점 곱하고 세 점 곱하고 이렇게. 근데 결국은 곱해놓고 하면은 m하고 k하고 같을 때만 2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자기 짝끼리 만났을 때만 이렇게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끼리,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항끼리. 그것만 값을 갖고 나머지는 값을 안 갖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넣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2분의 파이고 그 케이스에 an의 제곱만 갖는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파이의 에스펙트 레이셔고 아까 있던 여기 이렇게 자 정리했더니 자 차근차근 해주면 a1의 제곱에 2분의 1의 쪼르륵 전개 자 a1의 제곱으로 밖으로 뽑아내면 이렇게 개수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파이 에스펙트 레이셔의 자, CDI는 아까 CL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CL을 다시 정의하면 앞페이지에서
페이지에서 카피를 해야 되는데 그 차관 CL을 정리해서 A1 자리에다가 CL로 대체해서 넣었어요. CL을 대체해서 넣었더니 제곱을 해주니까 파이 에스펙트 레이시오의 CL의 제곱에 1 플러스 델타. 여기서 우리는 E는 네 거를 1 플러스 델분의 1을 나가다. 스팬 에피션시 팩터다. 여기서 델을 우리가 뭐 뒤쪽에서 쓰겠지만 이 시리즈 익스펜션 된 개수들의 제곱항이 A1분에 나눠준 거예요. 그걸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CDI는 유도 저항 개수는 파이 에스펙트 레이시오의 2의 CL의 제곱이다. 이렇게 CL의 제곱이다. 그래서 델타는 0일 때, 즉 델타가 0이라는 얘기란 뭐죠? 델타가 0이라면 여기 델타가 2항이 델타지. 2항이 델타. 2항이 0이라는 얘기는 A1만 있고 나머지가 없는 거죠. 이때 2는 네 거를 1로 엘립틱하다. 엘립틱 형상이고2는 1보다 절대 클 수가 없고 델은 항상 1보다 크고 그래서 CD가 최소가 되려면 2는 1이다. 곧 엘립틱 형상일 때 CDI가 최소가 된다. 근데 CDI는 여기 이제 유도 받은 각이 안 나오는데 별도로 계산을 하는데 저 알파 I 곱하기 CL이죠. 알파 I 곱하기 CL이니까 저 알파 i는 여기 파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2분의 C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엘립틱 형상일 때 가장 유도 저항이 적다. 뭐 테이퍼드 이런 융보다. 그래도 이것도 거의 엘립틱하고 비슷하니까 뭐 비슷하겠죠. 자, 해서 일반 형상일 때 우리가 찾아낸 건 뭐냐면 그 양력 계수를 찾아내더라도 자, 양력 계수는 뭐냐면 이 시리즈 익스펜션 한 형상 가운데 A1에 해당하는 것. 엘립틱 형상에서 나온 형상이 그 형상 유사하니 거기에서 나온 계수만이 CL에 영향을 주고 나머지 개수는 이 유도 저항에 영향을 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력 분포가 어떻게든지 차관 이렇게 부드럽게 된 형상에서만 영향을 주고 이 창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곡면이 이렇게 이런 형상을 또 준다든가 또는 뭐 3창은 사인 시리즈니까 이런 형상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데도 양력에 도움이 안 된다. 첫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이것만 엘립틱 형상을 주는 양력 계수 엘립틱 형상으로 양력을 주는 특성만 양력에 영향을 주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다 여러 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 따라서 에어포일을 그냥 뭐 복잡하니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에어포일이 아니고 이제 이거 3차원 날개죠. 이렇게 해서 양력에 도움될 건 없다. 그 다음에 저항에도 어떻게 돼요? 유도 저항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 개수가 있으면 증가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여기 그 엘립틱 형상을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도 뭐 엘립틱 형상을 만들면 좋은데 만들기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가장 근접하게 해주는 거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 해서 이게 도움될 건 없다 이거지.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해해야 되는 엘립틱 특성에 대해서만 양력을 받는다. 우리 에어포일에서도 이렇게 캔버 한 번 주고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것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여기 뭐 이렇게 일단 만들어 준다 해서 아무 도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일반 형상에 대한 양력 계수를 구할 때 이걸 뭐 어떻게 이걸 뭐 첫 번째 항목 시리즈로 전개해서 이론적으로 풀 거냐 뭐 또는 수치적으로 풀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푸는 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푸는 겁니다. 일반 형상에 대해서. 자, 우리는 감마 분포를 계산해야 돼요. 감마 분포를 계산할 때 Y축 이렇게 잡으면 전부 트레일링 에지로 이렇게
저기 T볼텍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 그러면 감마 분포가 여기에 저거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갈 거다 이거죠. 그러면 칸을 K 플러스 1개로 구분한다. 칸이 아니라 이게 여기 라이널이 그러면 라인을 K 플러스 1개로 하면은 여기 뭐 이게 홀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가운데 라인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홀수가 됐든 짝수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작은 애들 각 라인에서 해주면 칸수는 K개가 되는 거죠. 칸수는 K개.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받은각 알파에 대해서 가정을 해요. 가정. 뭐 처음부터 구할 수가 없고 가정을 해주고 그러면 각각의 인듀스 앵글로부터를 계산해요. 이렇게. 뭐 물론 여기를 뭐 좌표 변환해서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치적분을 해준다. 뭐 수치적분을 해주면 알파 i는 x처럼 이렇게 미분해서 뭐 n점에 다운워시를 계산하면 할 때 우리는 다운워시 받은 그 n번째 여기에 n번째 그러니까 n번째고 여기가 한 라인에 같이 겹치지는 않아요. 이렇게 YN은 가운데고 적분하는 거는 이 라인을 가지고 적분을 하니까 그래서 수치 적분한다. 그러면 거기에 유효 받은각을 계산한다. 알파 i가 이제 쪼졌을 거 아니에요. y 방향으로 여기서처럼 계산을 했잖아요. YN에 그 다음에 기하학적 받은각이 주어져 있고 물론 이제 뭐 각 위치마다 받은각을 틀리게 테스트를 주면은 거기를 고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빼주는 거죠. 그러면 알파 이펙티브를 계산한다. 계산했으면 이제 알파 이펙트를 갖고 CL을 계산해야죠. CL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CL은 이제 이렇게 각 위치에 CL 값이 나는 거죠. 여기 각 라인 값에 CL을 계산한다. CL을 계산한다. 그렇죠. 각 라인에 CL을 계산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양력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양력은 뭐냐면 로 v 감마잖아요. 그런데 이제 C를 계산한 거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결국은 맞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뒷고루가 돼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감마는 이 감마가 처음에 가정된 값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CL이 이렇게 됐잖아요. CL이. 그 다음에 그때 코드 랭스, 각 위치. 여기 로가 여기 약분 돼갖고 없어져서 이렇게 된 거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가정된 값이 잘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안 맞는다고 금방 이걸 대입하면 잘못하면 이제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전에 가정됐던 값하고 새로 나온 값에다가 댐핑 팩터 뭐 조금씩 변해주자 이거죠. 그러면 옛날 값에다가 새로 계산된 값하고 그 차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뭐 더하기가 되면 더하기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째로 더해갖고 뭐 잘못하면 여기 이제 뭐 처음에 가정된 값이 여기인데 최종 답이 이거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처음 해봤더니 그냥 폭 올라갔다 이게 첫 번째 감마값이. 그러면 이걸 그대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또 뭐 발산이 돼 버리니까 여기서 했으면은 조금만 더 해줘서 이 차이에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에 조금만 더 더해줘서 다시 또 계산해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갈 거 아니에요. 또 조금만 더 해본다. 또 여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본다. 뭐 이렇게 진동해서 가든지 이렇게 살살살 수렴해서 가든지 이렇게 수렴하게끔 댐핑 팩터를 준다. 이거보다 벌텍스 레티스 메소드라 그래요. 벌텍스 레티스 메소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거 한 라인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델타 윙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형상이면 그 라인을 여기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횡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각 셀마다 정해서 이쪽 라인이 이렇게 가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것만 고려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도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치는 윗셀에 있는 거 우아래 면치 둘 다 고려하는 거고, 여기치는 위치만 고려하는 거고, 위치만 고려하는 거고, 그렇게 합해서 이렇게 이제 2차원적으로 분포를 줄 수가 있다 이거죠. 볼텍스 레티스 메소드로 이제 그 매트랩으로 프로그램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데요. 다른 학교는 이런 매트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학교는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자, 해서 이제 일단 코드랭스는 무조건 그냥 1 줬어요. 1 주고 루트에서 제로 L은 거로 제로, 루트에서 제로 양력 받은 각 0도, 그러니까 캠버가 없다는 얘기죠. V 인피니트는 뭐 100m, 로 뭐 1.26, A0는 그냥 2파이, 우리 사정에서 배운 CNFLCL이 그대로하는 겁니다. 자, 스팬 뭐 B는 이거로 5, 그러니까 좌우로 2.5씩 있죠. 그 다음에 받음각은 10도, 그 다음에 알파 디그리를 이제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터레이션을 한 100번 해보자 이거고요. IT 아웃은 이제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그 이터레이션을 우리 100번까지 하는데 100번까지 해서 나가면 모든 계산이 이렇게 쭈루룩 해서 수렴이 가겠지만 만약에 뭐 10번 만에 했다 그러면 그림 그릴 때 뚝 떨어져서 이게 제로 세팅한 일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림 그리라고 AT 아웃을 정의를 일단 해놓는 겁니다. Kmax는 이제 칸수를 여기 칸수가 아니고 이제 출수죠. 격자점 수 이거를 뭐 21개. 근데 꼭 뭐 헐쓸 필요는 없어요. 꼭 헐쓸 필요는 없어요. 자, 댐핑 팩터 그냥 뭐 테이프에서 0.05 하고 그 다음에 토러런스 뭐 0.01까지 여러 가지 값들이 수렴하면 그렇게 하겠다. 자, ty 값은 이제 스팬을 저 kmax-1 해서 나눠줘야 이 간격이 나오겠죠. 이 간격이. 그래서 yn 값은 우리 적분에서 쓰이던 자, 이 라인 값이 각 그 볼텍스 필라멘트가 지나가는 자리가 yn 값이에요. 뭐 유도 받은 값 계산할 때요. y 값은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적분을 하라고 하니까 저기 이 yn 라인에다 집어넣으면 그때 또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일 때는 분모의 그 yn-y겠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위해서 사이에다 값을 하나, 중간값 하나, 자, 미분값 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중간값 이렇게 중간값을 해서 y값을 정의를 했어요. 자, 값만은 kmax계까지 전부 세팅이 돼야 되겠죠. 새로 계산되는 값 세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로 양력 받은 각 위치에서, 그 다음에 각 코드 라인에서, 코드 랭스, 그 다음에 인듀스드 앵글 각 위치에서, 그 다음에 유효 받은 각 위치에서 CL 값, 각 위치에서 양력 값, 이 L은 그 2차원 양력 값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리프트는 이제 이터레이션 횟수에 따라서 쪼르게지고 그때 토탈 그 감마값이 토탈 감마값 TM 빼놓은 거는 전부 그림 그리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제로 양력 받음과 각 위치치를 루트치나 같게 한다. 또 코어드 랭스도 같게 한다. 그냥 사각형이에요. 우리 여기는 알파 L은 거로 제로는 하나의 행벡터죠. 행벡터가 여기는 스칼라 값이고 우리가 행벡터를 통째로 이 값으로 하겠다 하고 해서 여기 세미콜론 없이 그냥 니꼬로면 이것도 스칼라 값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강조소를 전부 0으로 하겠다 그러면 안에다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뭐 혼선돼서 이거를 생략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거는 그냥 스칼라 값이 돼갖고 이제 나중에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운워시를 뭐 그 중간값 여기 y 값이 면적 계산이요. 면적 계산을 하니까 그냥 사다리꼴 형상으로 해서 쪼르륵 그냥 여기서부터 카운트해서 인면적에서 끝에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코드 랭스 두 개 합해서. 근데 사실은 여기는 1이니까 뭐 자관 뭐 일반 형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면적
그 다음에 각 위치에서의 미분값. 사실은 Kmax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미분값은 이 중간에 적분 변수를 때는 중간에 하는 거니까 Kmax보다 하나가 덜 필요하네요. 근데 뭐 그렇다 해서 이걸 뭐 꼭 그 에러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마값이 양쪽 끝에서는 0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새로 계산된 값도 무조건 0이, 뭐 계산도 하지 않지만, 그 끝에 계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중간값을 우리가 가정을 해줘야죠. 2.0하고 무조건 가정을 했어요. 총 감마값, 수렴이 되는 것 없는 것 보기 위해서 총 감마값을 해봤고, 그러면 토탈 리프트는 로 V의 총 감마인데 감마에다가 이 퍽을 곱해줘야 되죠. 이 면적이 갖는 저기 이 스팬이 갖는 총 양력이니까 dy를 곱해주는 거죠. 면적을 곱하는 건 아니고 코드 랭스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코드 랭스 그러죠. 토탈 리프트 코드 랭스 뭐 코드 랭스 C는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y만 곱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탈 CL 토탈 값이 이 위에 값에다가 로 V 인피니티 작업에다가 면적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n 값은 dy에다 k-1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0이 설정돼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0 해줘야 되는데 뭐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좀 이따 실습할 때 그 마이너스 2분의 b 해가지고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적분할 때 뭐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0 해도. 자, 중간값 이 위치 값이죠. 그리고 우리 저기 다운워시 계산할 때 필요한 yk 값이 그러면 중간값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유도 받은 거에 이제 저쪽 1인자리하고 kmax 자리인자리가 0이 되고 CL도 양쪽 끝에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터레이션은 이제 첫 번째 초기 조건 줬으니까 두 번째 하죠. 그러면 이제 미분값 뭐 우리 유도 받은 거가 아마 여기 있잖아요. 이거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다 그랬죠. 여기 우리가 계산하는 모든 위치, 우리가 중간값을 쓰는 거는 여기 다운워시 계산하는 데서만 써요. 작분하는데 여기 값하고 여기에서 기울기 값이 해서 여기 서메이션 하도록 돼 있죠. 그럼 뭐yn에서 y값은 이 값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계산할 포인트는 yn 값은 여기고 그러니까 중첩되는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k 값을 어디를 뭐 같을 때 빠져라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라인에다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라인에다 하겠다 그러면 미분값을 이거를 이제 두 군데 해주고 y에서 y-1이 주면 같을 때는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끝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도 계산을 해봤는데 오히려 끝을 가서 잘 안 맞아서 이렇게 그 중간에 걸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1에서부터 뭐 감마 k 플러스 1에서 k 빼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k 인덱스가 우리 다운오시고 뭐고 할 때는 전부 이 라인이지만 저기서 미분값 해준 거는 이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부터 kmax-1까지 다운워시를 계산하는 거예요. 유도받은 걸 계산하기 위해서 다운워시를 계산했는데 뭐 이때는 다운워시 계산은 이 라인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적분값 이거를 전부 합해야죠. 이 적분값을 계산해야죠. 이 적분값을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 계산해 놓은 미분값에다가 그 다음에 폭 dy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yn 값이 여기 인덱스 2에서부터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적분하는 이 dy 값이 dy고 여기 마이너스 y 해서 이렇게 yk 해서 적분을 해준다. dy 곱해줬고 토탈 서메이션에서 해놓은 게 이 값이다. 이 값이 tmp고 그래서 여기 4파이의 v 인피니트로 나눠주면은 그 위치에서 인듀스 된 거로 어떻게 되죠? 그 위치에서 인듀스 된 거로 어떻게 자, 제일 끝에는 1하고 kmax는 0이죠.
그 다음에 유효받은 각은 이제 유효받은 각은 알파에서 이제 기하학적 받은 각에서 이제 빼주면 되죠. 빼주면 되고 CL도 양쪽 끝에는 0이고 그 다음에 A0다 2파에다 유효받은 각에서 차로 양력 받은 각 빼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한다. 자, 그러면 새로 계산된 감마의 뉴다. 그러면 여기 CL에다가 각 요소별로 코드 랭스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 코드 랭스도 이것도 열벡터예요. 열벡터. 행벡터. 그래서 요소별로 곱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상수 1인 것이 아니고 0.5의 그 새로운 감마의 0.5의 v 인피니트 우리 수식에 있는가? 수식에 어디 있죠? 여기 감마 아마 여기 있네요. 여기 이 식이잖아요. 이 식. 자, 그 위식은 이 식이고, 그 위식은 이 식이고, 이거는 이 식이고, 이거는 이 식이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이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 값들을 이제 한번 뭐 계산해 보는 거예요. 각 위치 로 v 인피니트 각 위치에 감마해서 그 위치에서 양력 계수값이 단면에 그 다음에 토탈 리프트 값 다 합해 놓은 거예요. 합할 때는 이게 dy를 곱해 줬는데 그랬죠? 이때 양력 계수값 뭐 최종값이 아니고 중간 수렴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값들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TMP하고 뭐 TMP라고 특별히 이터레이션 단위로 여기서는 이터레이션이 아니고 매번 할 때마다 새 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하기 위해서 이터레이션. 그래서 여기 본래 1인 자리에서 값을 줬고 아까 척이 가정된 값 그래서 이터레이션 할 때 이제 2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그림 그릴 때 바로 그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그림이라다가 이제 새로 값마 새로운 값을 이제 계산을 했어요. 계산하는데 이제 이터레이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쪽으로 가면 뒷면까지 갈 거예요. 뭐 자, 이 그림을 매번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피겨 1을 홀드온 이터레이션 끝날 때까지 홀드온 해주면은 뭐 타이틀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면 계속 누적해서 그림을 그리겠죠 그 자리다가. 자에서 이제 총 새로 계산된 그 감마의 총합 수렴선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값만 어떻게 정의하느냐? 감마에다가 본래 올드값이고 새로 계산된 값이고 그 차에다가 댐핑을 곱해서 새로운 감마로 정의한다. 새로운 감마로 정의한다. 그러면 새로운 감마에 대한 서메이션. 이 값은 뭐 새로운 감마는 여기는 new 값에다가 댐핑을 곱해줘서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감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본다. 이 값도 어디서, 그렇지. 여기 이제 두 개의 차가 토로런스 아래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와라. 그잖아요. 수렴이 되면. 뭐, 절대값 보면 ABS하고 했죠. ABS. 자, 해서 이제, 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네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피겨 원 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돌려도 여기 있는 그 홀드오프를 안 해주면은 계속 거기다 넘버가 계속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군데군데 홀드오프 해가지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아웃풋 나오는 거네요. 감마값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감마값이잖아요. 감마 여기 마크하고 이 첨자들이 그 그림이 그 그림의 표기일 때는 좀 이상하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양력값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CL 값도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유효 받은 가 그림 그려보고 이런 것들을 쭉 토탈 리프트는 어떻게 수렴하는지 해보고 CL도 어떻게 되는지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직접 실습하면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아까 Y축이 우리는 0에서 좌우로 2.5씩 가야 되는데 그냥 0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가 있어가지고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따 실습할 때는 한번 모니터 시켜갖고 해보겠어요. 근데 아무 영향이 없는 게
각 위치 적분을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2분의 b까지 여기 y 마이너스 ym 마이너스 뭐 y의 미분의 t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차표 변환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환한다면 y에다가 본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식에서 썼던 y에다가 플러스 2분의 b를 합해 준 거죠. 근데 이 밑에서 이제 yn에서 y를 빼주니까 뭐 터에서 빼줘도 똑같잖아요. 미분하는 데 나오면 영향이 없고 여기도 영향이 없고 적분 구간 0에서부터 p까지 되고 그래서 이렇게 0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잖아요. 뭐 우리 이제 수식에 쓸 때는 좌우 대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운데 축을 y축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정될 때는 감마가 여기 이렇게 가정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정되어 있는 거에서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쭉 첫 번째 이터레이션 할 때부터 뭐 위쪽으로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계산해서 수렴해 오는 거 보니까 0.05를 줬음에도 2를 줬는데 감마값이 이렇게 크잖아요. 결국은 답은 이렇게 계속 수렴해서 이런 값이 되더라. 그러면 최종 값이 이렇게 되더라. 자, CL 값이 이렇게 되고 감마값은 해봤더니 여기처럼 CL 값하고 감마값을 전부 코드랭스 전부 같고 사각형이니까 똑같죠. 똑같게 되나? 똑같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받은 각이 유효 받은 각하고 그 다음에 유도 받은 각을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죠? 여기 이제 수렴에 가는 과정을 이제 총 서메이션 한 것들이 얼마나 수렴이 빨리 되는지 하고 토탈 리프트도 수렴되는가 한번 보고 CL 값도 수렴되는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LX는 뭐 설명이 여기도 뭐 리프트 값 보겠죠. 그래서 수렴에 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트랩 실습 과정의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앞에 설명한 내용에서 그 유도 받은 각을 바운더리에서 0을 꼭 잡아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수정했어요. 수정했는데 그 우리 그 엘립틱인 같은 경우 저기 유도받은 각이 항상 상수다하고 이렇게 정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팁에서도 그러니까 유도받은 각은 1이 된다. 그렇다 해서 CL max 이게 0이 된다. 0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팁에서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유도받은 각만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0이 아닌 코멘트 라인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계산된 결과를 보면은 이게 본래 있던 0으로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양력 그거째 그 저기 유도받은 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앵그로버텍 저건 해서 여기 스케일이 약간 틀려져서 그러는데 유도받은 각의 끝을 풀어주니까 확 올라가네요. 저건 이런 관계고 그 다음에 CL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CL은 그렇다고 해서 옆에를 풀어보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 뭐 당연히 거의 같은 커브가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스케일이 틀려져 가지고 약간 스케일이 틀려져서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끝들이 값만 이렇게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 값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수정 한번 녹화를 다시 하긴 그래서 이 파트를 한 페이지 더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한번 실습하는 파트를 좀 하겠습니다.